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사퇴 회유 진실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힘써온 기초학력보장과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의 울산 교육제도가 올해 전국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수주를 넘어 MRO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남구청장 경선과 관련한 의혹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인 박성민 의원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칠 예비후보가 경선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면철 후보에 앞섰지만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역전을 당했다며 울산시당이 경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원 투표를 문제 삼는 이유는 당내 경선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박성민 공천관리위원장과 보수진영 인사 2명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박맹우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를 막아주면 남구청장 후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시장과 친분이 깊은 김 후보는 보수진영 단일화가 성사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밝혀져야 할 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설명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합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집니다. 경선 조작 의혹 제기에는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나선 박맹우 전 시장도 가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박성민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시당 위원장이면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박 의원이 남구청장 경선에 앞서 측근들과 김동칠 후보를 만난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공천 조작이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울산 국힘이 이렇게도 섞고 병들었는지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원은 측근들과 김동칠 후보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경선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적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왔더라고요. 박맹우 시장 박자도 끄집어낸 적이 없습니다. 경선 불복의 조작 의혹 제기, 폭로에 따른 진실 공방까지 국민의힘 공천 잡음이 울산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후보의 최덕종 구의원이 동구청장 후보의 김대연, 김태선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권리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했으며 오는 11일과 12일 북구청장 경선 투표를 실시해 기초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장에는 백운찬 전 시의원과 이동관 전 구청장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천 교육감은 그동안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등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는데 울산에서 시행하던 관련 제도들이 올해 전국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지난달 교육부가 새로 도입한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지원합니다. 울산에서 사용하던 기초학력 시스템을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 교육부가 전국이 함께 쓰는 홈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울산 교육이 전국 표준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전국 모든 교육청에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가 설립됐는데 울산은 5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간판만 바꿔 달았습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던 기관으로 현재의 학생 맞춤 통합 지원센터와 역할이 같습니다. 낭비적 요소 많이 줄이고 아이 한 명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약간씩 정립이 돼가면서 아마 교육부에서 좀 주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스스로 물러남을 선택한 천창수 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천 교육감은 전국 최초, 전국 표준이 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도 교사와 교육청 사이의 신뢰 회복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교사와 교육청 사이의 좀 신뢰가 많이 좀 높아졌다. 이걸 막 꼽습니다. 이와 더불어 후임 교육감에게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 내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과 징계보다는 대화로 해법을 찾자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둔 겁니다. 천 교육감은 남은 2개월여 동안 독서와 토론 교육, 수업 나눔 등이 정착되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연간 최대 88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군함 유지와 보수 정비 사업인 MRO 시장 선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울산을 찾아 조선업계 이야기를 듣고 MRO 시장 선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길이 200m가 넘는 대형 군함이 울산 연포부두에 정박합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마스카 프로젝트 제안 이후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으로 수주한 미 해군의 USNS 앨런 셰퍼드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앨런 셰퍼드함을 포함해 현재까지 미 해군 군함 2척의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어렵지 않은 작업이지만 조선업 인프라가 부족한 미국은 군함의 정기 정비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함정 MRO 시장은 미 해군만 연간 20조 원, 전 세계적으로는 88조 원 규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노후 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단발적 성과가 아닌 수십 년간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우리나라의 MRO 사업 선점을 위해 조선업체, 방위사업청, 해군을 한자리에서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선 분야, 또 MRO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된다면 향후에 저는 지금 향후 5년이 방산 수출의 가장 황금기라고 봅니다. 특히 수주를 따낸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 중소기업도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와 연계되는 MRO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대형 조선소에서 중소업체까지 이어지는 경쟁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 최근 산업통상부의 중소조선 함정 MRO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등 MRO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MRO 시장 선점으로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교에 조성된 세계음식문화권의 위법과 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20억 원이 넘는 사업이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업비 산정 방식을 왜곡해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공유재산과 재정, 안전이라는 행정 절차가 동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달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대체 품목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세관은 지난달 중동산 비중이 80%가 넘는 원유와 납타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6%와 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납타를 분해해 생산하는 석유화학 원료인 에틸렌이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3개월 만에 수입이 재개됐습니다. 울산시가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과 BNK 경남은행은 69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과 재창업자금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페이 환급률을 오는 13일부터 4개월 동안 13% 올리고 배달 포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6분쯤 울주군 온산공단 내 화학물질 배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사고가 난 배관은 S-오일에서 효성으로 연결되는 지하 매설 배관으로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믹스자일렌과 파라자일렌이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남구 야음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발코니에 놓여있던 전자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B&K 경남은행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조직위 금고 업무 전반을 맡아 전산 체계를 운영하고 공식 마스코트와 상징물 등을 사용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의 생태, 정원,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정원 박람회는 오는 2028년 4월 개막할 예정입니다. 지역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인 울산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울산공고와 애니원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컴퓨터 수치 제어와 용접, 애니메이션, 제빵 등 25개 직종의 13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직종별 1위에서 3위 입상자는 국가기술 자격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며 오는 8월 열리는 국가기능경기대회에 지역 대표로 참가합니다. 어제 막을 내린 제7회 울주 작천정 벚꽃축제에 6일 동안 26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주군은 벚꽃을 배경으로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되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제 기간 인근 상권과 숙박시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이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어사업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관련 대상자 161명에게 체납한 2,060여 건 10억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에서 영업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